삼성전기가 이제 하루의 흐름은 남았지만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함에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고 저항이 어디가 될 것인지 이 중요한 가격들을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계속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갈 것인지 다시 밀려버릴 것인지, 밀려버리면 어떤 가격을 기준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까지 우리가 다뤄준다면 지금 오늘 영상 다음 주 흐름 꽉 잡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기에 대한 개념도 한번 잡아볼게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를 정하고 중요한 선도 정한다면 그 부분을 왔을 때 무조건 살 거냐? 아니죠. 상황과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이 구간이 중요한 가격이었는데 이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 나는 매수를 해보거나 좀 버텨보는 거고, 만약 중요한 가격대가 왔는데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우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 먼저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가격대들과 핵심 포인트들, 기술적인 포인트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최근에 최고점 구간에서 삼성전기가 엄청 강하다가 또 급하게 밀려버리니까 주주분들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상승 구간에서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계속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과 먼저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은 지금 아쉽지만 랠리를 만드는, 상승을 계속 만들면서 지수가 10,000포인트를 찍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환율과 AI 반도체 회의론, 그리고 금리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최근 삼성전기뿐만 아니고 모든 종목들의 이 시장 부분은 랠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랠리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아래쪽으로 빠지는 지수가 되는 게 아니고, 지수는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이 회의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회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가를 높이지는 못하지만 또 이것도 증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는 이런처럼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삼성전기 확정 실적이 7월 30일 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황인데 2주 동안 충분히 이 개미 투자자를 흔드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최근 한 달 동안 삼성전기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니까 정말 당황스러우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실적 발표가 사실 컨센서스가 전년 동기 대비 80~90% 상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과 가이던스가 나와야지 삼성전기도 회복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좋게 실적이 나올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선반영을 했고, 그래서 강도 있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랬듯이 지금 이 조정 국면에서 가이던스가 나오는 그 기간 동안 이 기관 외인의 세력들이 핸들링이 계속 이어질 건데, 그 흐름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시장은 고점은 높이지 못하는 상태고 삼성전기에도 이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핸들링할 수 있는 구간이라면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 기술적 상승이 나온다면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한번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저점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잡을 수 있겠죠. 왜? 시장은 계속 빠지는 시장이 아니고 박스권을 만들어 가는 구간이니까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중요한 가격만 알아보면 우리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명백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삼성전기의 가격들과 지금 현재의 흐름의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좋아요 하나 꾹 한번 눌러주시고, 삼성전기 반등 잘 나오면서 이번에 조정 잘 겪고 이겨내자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삼성전기도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는 계속 너무 강하기만 해가지고 5일선 11선도 않겠지만 최근 구간에서는 5일선 11선 흔들기도 너무 많은 상태고, 21선에서 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관 외인들이 던지기 전에 혹은 주가를 하락하기 전에 이렇게 아래꼬리 달면서 21선 중요한 이평선을 딱 맞춰가지고 끝냅니다. 애매하게 끝내요. 그리고 나서 아침부터 밀어보는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거나 물량을 받아갈 때 보통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61선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을 것처럼 아래꼬리 나오고 양봉 나오고, 그리고 나오다 보는데 바로 한 방에 밀어버리는 거죠.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서 거의 뭐 20% 가까이 급락이 떨어지는 상황도 나와줬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가격대를 이야기를 할 때 제안드리는 방법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올라갈 건데 이 올라갈 때 주포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세력들도 단가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세력의 단가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그 단가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올라갈 때는 세력이 계속 들어올릴 거면 관리를 해주겠죠. 어떻게 되면 관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기점이 있다면 매매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매집을 해서 올라올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를 해야 될 목표가를 정해 놓습니다. 거기까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일선, 11선 이런 이동평균선을 보면 안 되고 전세 역전 매매 차트로 봤을 때 보시면 녹색 선은 세력의 단가선, 빨간 선은 세력이 관리하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녹색 선에서 매수해가지고 빨간 선에서 팔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녹색 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쭉 가져오다가 빨간 선이 안 깨지면 계속 홀딩하는 겁니다. 빨간 선이 깨지는 국면에서 매도를 타점을 잡는다면 너무 좀 괜찮은 고가 매도 패턴이 되겠죠. 지금은 이 단가선 아래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단가선 아래에 있다는 건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세력들은 매도를 하고 기관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지금 일부 남아있는 수량과 함께 다시 매집에 들어갈 수 있는 매집 구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가격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고가에서 만약 여기서 팔 수 있다면 팔면 좋겠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1선은 깨져 있는 상태로 저항해 있고 그리고 아래 120선까지 밀려 있다면 이런 고통받는 가격대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실상적으로 세력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매매 기법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하나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세력들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첫 상승을 만들면서 상승 파동을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번에 목표가를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올라왔을 때 보면은 상승 구간이 계속 이 세력의 단가선을 타고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라인, 이 매집 구간이라고 하는데 매집 구간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세력 단가선과 관리선을 깨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가 언제부터 나오냐? 이 세 번째를 돌파하면 트리거라고 해가지고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가, 즉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가 돌파하고 나오고 안착이 되고 나니까 1차 목표, 2차 목표까지 바로 오는 거죠. 다이렉트로 올 때는 우리가 매도를 고려하는데 여기서 이 매도의 타점의 신호가 나오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현재에서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올라오다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사실 눌림도 별로 없고 이거 21선이라든지 이런 가격도 깨지 않은 상태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하면 계속 올라가는 상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빨간 선을 결국 지켜내주면서 이렇게 중요한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파동이라는 게 좀 약간 애매하게 나온 부분이긴 하지만 삼성전기도 이 가격대를 기준점으로 앞에 상승을 만들어낸 한 파동이 끝내고 그 다음번에 올라오는 기준점으로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매집 구간 트리거 1차 목표가 구간이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도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굳이 이 빨간선 깨질 때까지 안 보이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가격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매도를 고려해 보면서 타점의 신호, 즉 타점 차트에서 매도 시그널이 뜨면 그 구간에서 매도라면 그게 최고점 매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은 뭐였죠? 매집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집 구간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매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매집 상태에서 올파하면 바로 올라가겠지만 이 매집이 깨지게 되면 박스권으로 변하는 거예요. 박스권으로 변하게 되면 바로 직전의 저점 구간이니까 이런 박스를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반등 기조에서 매집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강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중요한 가격대는 이 매집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이 트리거가 중요한 구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음 주까지 봤을 때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혹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냐가 지금 다시 저점을 확인하는 쌍바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걸 돌파하고 다시 목표가 구간을 갈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의 가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또 더 중요한 이유가 아래쪽에서 올라왔을 때 단가선과 관리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녹색선에 오면은 매수를 하는 게 삼성전기고 빨간 선이 깨지지 않으면 가져가는 게 삼성전기였는데 지금 보시면 녹색선을 지금 얼마 만에 깨본지 몰라요. 지금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깼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력들은 일부의 고점에서 정말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부분을 정리를 한 상태에서 다시 매집 구간이 올 때까지 지금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
세력의 단가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세력은 이제 매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즉 재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도 박스권, 그리고 삼성전기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꺾인 상황이니까 박스권이라고 하던 고정국면이 재미없는, 그러니까 이런 시세가 나오는 시기가 지금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수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가가 나오는 타점이 나온다면 그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진행을 하고 아래쪽으로 밀리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거죠. 매수 포인트는 이 아래쪽에 박스권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올라온다면 반등의 타점에서 매도를 한번 진행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중요한 가격들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 가격들 기준으로 만약 밀린다면 이 구간에서 또 박스권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이 하단 구간 아래쪽 갔을 때는 매집을, 이 위로 올라왔을 때는 매도를 고려하는 상황이 돼야겠죠.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깨고 올라왔던 이 빨간 선을 여기서 깨고 있는 건데, 여기서 깨고 나서 지금 밀려 내려왔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 빨간 선의 저항으로 계속 밀리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투자자의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외바닥으로 만드는 형태가 돼서 반등이 나오려면 V자 반등밖에 없는데 지금은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밀렸기 때문에 이건 V자 반등이 되지 않습니다. V자 반등이 나오려면 오히려 또 더 급하게 빼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라시는 투자분들은 많이 없을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빠지는 그런 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 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는 타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걸릴 수 있으니까 걸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하는 그 기준점을 잡아가면 지금 다음 주를 준비하는 삼성전기의 매매는 기본이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을 하느냐, 타점 차트로 넘어가가지고 전세 역전 매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회색 구간입니다. 회색 구간이면 조정이니까 중요한 가격대, 좀 전에 있던 매집 가격, 그런 가격대만 왔을 때만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빨간색 시세가 나올 때까지 말이죠. 그러면 바로 직전에 올라왔던 것처럼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는 시세선이 뜨고 빨간 선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빨간 선이 깨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면 최저점의 매수와 최고점의 매도를 중요한 가격대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공부를 한 대로 삼성전기도 지금 단기적인 고점에 왔을 때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아래쪽으로 밀려왔을 때 매수를 진행할 트레이딩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나오는 이 시세선이 나왔을 때 깨지는 이 타점의 신호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이 변동성이 큰 장중의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계속 지켜보다가 이 정확한 이 매수나 이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 계실 건데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함께 첨부해드리니까 흔들게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 절대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매를 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삼성전기 앞으로 어떻게 매수를 잡아가고 또 끌고 가면서 추세의 고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예시를 통해 매매 전략 확실하게 한번 짚어드리고 중요한 가격대 정리 및 보유 단가별 대응 전략까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삼성전기 차트로 넘어와서 이제 여러분 세력의 관리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은 관리선을 저항으로 막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하락세로 일단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온다면 아래쪽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패턴이 나올 확률이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는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제가 가격대들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이 가격대 하단 구간에 쌍바닥 패턴이 나온다면 그 구간은 매수의 구간으로, 혹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을 버텨야 되는 구간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반전이 쌍바닥에 나오면서 이 구간에 저항을 맞을 확률이 일단은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관리선도 있고 중요한 트리거 가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걸리는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러면 걸리는 타점이 나고 매매 타점 신호에서 이탈 신호가 뜨면은 좀 비중 조절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는 겁니다. 근데 돌파해서 시세선이 나오고 상승이 유지가 되는 구간이면서 지켜내 준다면, 이 가격만 뚫고 올라가고 지지라면은 일단 이 고점대를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구간을,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음 주를 대응하는 게 핵심 매매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돌파가 실패한다든지 혹은 돌파 후에 고점에 나오는 타점의 시그널이 나오면 장중에 그 신호 시에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위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현재 적어도 최소한 이 가격대 아래쪽으로 단가를 잡아주기 좋기 때문에 이 저점 수준의 쌍바닥이 나오는 패턴이 나오거나 하면은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는다라면 일단 매수가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스스로 자기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고점에서 만약 매수를 해서 가져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올라왔을 때 최고점 구간을 사실 올라와도 손실이라면 팔지 못하죠. 사람이 1,000원이라도 수익이면 팔 수 있지만 1,000원이라 손실 나면은 조금만 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갈 때도 조금만 더 그러는데 빠질 때는 더할 나위 없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타점의 신호가 나왔을 때 좀 물량을 줄이고 아래쪽에서 다시 잡는다면, 그러면 단가도 낮아지고 안절조구만 손절하게 되는 거니까 다음번에 수익이 날 때는 그 아래 가격에서 온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은 혹시 그런 해당 당황이 있는 분들이라면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보유 단가별 관리 방법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피날레를 장식할 계좌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게 빠졌듯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중에 어떤 종목은 가져가야 될지, 어떤 종목은 교체를 해버려야 될지, 이런 부분이 정말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결국 철저한 자금 관리와 이 시대를 관통하는 눈이 필요한데, 이 영상 하나로 그 수준까지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종목 잘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것을 살 것이냐인데, 종목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핍이나 병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놓고 돈이 들어올 때 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아무리 병목에 있는 섹터라도 안 올라갑니다. 코로나 때 있죠. 보시면 코로나 때 마스크가 처음에 없어서 난리 났었죠. 그 다음번에는 코로나인지 아닌지 진단해야 되니까 진단 키트, 그 다음에 백신, 치료제, 경구 치료제, 이런 식으로 시대의 최대 결핍 쪽으로 돈이 올라가면서 10배씩 올라갔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HBM의 중요한 부분들, 광통신이라든지 CPU, 그리고 칠러와 액침 냉각, 그 로봇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슈퍼사이클의 테마의 돈의 흐름을 알고 미리 종목을 골라놓고 돈이 들어올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 대한광통신, 지금 제가 3월 24일입니다. 3월 말에 7,000원대 이제 대한광통신이 HBM 필수 결핍으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비상금 때려박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 보시면 3월 24일 날 그날입니다. 그날 제가 반도체 사이클을 본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이 HBM에서 파생되는, 이게 워낙에 빠르고 속도도 마르고 하니까 열도 발생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섹터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LG전자, GST, 그리고 대한광통신, 이 대한광통신 추천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서 움직였을 때 우리 매매 방법인 세력의 단가선과 매집선에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대한광통신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대박이었죠. 광전자 3월 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LG전자입니다. 11만 원대 가치 재평가로 이제 칠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4월 8일이네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가선에 와 있으니까 핵심 결핍 구간 종목으로 매수를 추천드렸습니다. 4월 7일이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쌍바닥의 단가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단가선 구간에서 앞으로 계속 더 갈 거다라고 3월 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종목들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전자라는 종목도 엄청났습니다. 여기서 세력관리설에서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고, 그리고 나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자 여기였죠. 단가선에서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이 단가선 구간부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대한광통신 좀 전에 영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에 매도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3월 달에 매수했던 게 지금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 종목들을 선정해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단가선에, SK 하이닉스도 단가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돈이 들어올지 종목을 선정해 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돈이 한번 들어왔다가 눌리는 구간의 세력 단가선들을 말이죠.
앞으로도 시장은 삼전 하이닉스가 추가 상승을 이끌면서 우리는 AI 데이터 센터 필수 병목을 계속적으로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지나가면 다음 필수 결핍은 로봇 섹터와 전력 인프라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신규 구독자분들이 계시니까 향후 올라갈 섹터의 핵심 종목들을 주말에 한 번씩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다가 결국 돈이 들어와야 간다고 말씀드렸죠. 돈이 들어오면 가장 빠르게 매수할 가격과 비중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제가 영상을 매일 찍어드리고 있지만 하루에 모든 종목을 다 찍을 수는 없습니다. 영상으로 못 올려드리더라도 문자로 신규 종목을 근거와 함께 보내드리면 그 매수 타점에 이 신호에서 가격과 비중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시던 분들이나 신규 구독자분들 모두 향후 돈이 밀려올 섹터의 종목들과 신규 매수 타점은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슈퍼사이클의 슈퍼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주말에 따로 보내드릴게요. 매수 진입 완료되고 나면 그때부터 영상 올라갑니다. 함께 또 공부하면서 계좌 플러스 만들어가면 되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